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시장 흐름이 워낙 좋지 못했었다면 이번 주는 웬일인지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 급등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0.6%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6% 가까운 급등이 있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한지주까지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면 모두 종목에 상승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꽤나 컸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빨간불로 찍혔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HLB의 급등이 있었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는 2%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6% 가까운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보면 별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면에 2차원지 기업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기관도 거의 9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루닛, 삼성생명,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오랜만에 2.2%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도 1.3%, 다우지수도 0.7% 약세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은 3.4%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시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다행히도 삼성전자에 좋은 이슈가 나왔었고 그게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많은 종목들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 구간 있죠. 미국 증시가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미국 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향했던 만큼 오히려 미국 시장이 주춤할 때 그때 어쩌면 국내 증시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도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것도 한 차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자금들이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고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으로도 조금은 유입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오늘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도 조금은 약세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반대로 중국 증시는 1%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서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고 그 때문에 시간에서만 무려 3%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금요일 시장의 상승이 어쩌면 자사주 매입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은 뉴스를 먼저 알았던 세력들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다른 많은 종목들까지 같이 연달아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규모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300조 원입니다. 그럼 10조 원이라는 가치가 시가총액에 있어 한 3.3% 정도 많다고 본다면 많을 수는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결코 많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어떤 악재로 하락이 나올 때는 본격적인 업황이 돌아서기 전까지 그때 나올 수 있는 자사주 매입 소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크게 돌리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대차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한 2년 전이었나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었고 그때 잠깐 주가에 며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업황이 돌아서기 전에는 자사주 매입 이슈는 주가의 변곡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간에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은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이슈가 나왔던 것은 2017년 1월 24일이었죠. 그때 9조 3천억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고 그걸 모두 소각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삼전의 주가를 보면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던 것이 1월 24일날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쯤이네요. 아마도 장 종료 이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이 나왔던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3.2% 좋은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사주 매입 이슈, 이거는 주가를 크게 들어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기대감과 시그널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훨씬 낮았잖아요. 그런데도 비슷한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이틀 반짝 상승에 그쳤고 되려 주가는 보름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그 종목의 본질을 보자, 이 점을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틀 동안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빠지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위치가 공교롭게도 지난 22년 저점 있죠? 그 저점과 쌍바닥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이중 바닥을 만드는 데는 어쩌면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난 22년의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지 약간의 생각을 조금은 돌려서 바라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슈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고요.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이틀 동안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이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3.3%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SK 하이닉스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 국내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양산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는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블랙웰 제품이 4분기에 예정대로 출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금요일 오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번에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지난 22년 저점,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관점을 말씀드렸고, 또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블랙웰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투탑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 그 외 다른 종목들을 보면 오늘의 HLB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지난 5월쯤이었었죠? 그때 실사에서 한번 퇴짜를 맞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장 실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바이오 수급들이 HLB로 향했고 상대적으로 많은 바이오주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주의 수급이 HLB 관련주로 향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다시 미국 허가 도전의 초록불이 켜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라든지 주가의 방향성이 우상향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HLB를 한번 주목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오늘은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달리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